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 강의는 선거 승리에 대한 징조 모습,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나도 배가 파산이 되면은 그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쥐들이 도망간다든가. 그것처럼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의 자유우파들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들이 이번 4.10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징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평가입니다. 아이들은 동심이라 하고 마음이 부처라 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중도적으로 잘 판단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재명이에게 있어요. 이재명이에게는 애들한테 다가가서 애를 안으려고 하면은 애들이 울어버려요. 언론에 텔레비전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리고 잘생긴 아저씨한테 가봐 이러면은 잘생긴 아저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철이 들다든가 세상에 물이 묻으면은 그 눈치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애들은 그 마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들인 것 같으면 울지를 않을 건데 애들은 험상하고 이거는 이 인간의 종자가 인간의 이 참 인성이라 할까 이 인격이 아니다 하는 거를 애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안으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재명이가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만나러 가는데 애들한테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도 이재명이의 관찰 포인트입니다. 애들이 울고 옆에 보좌관들이나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잘생긴 아저씨한테 가봐, 할아버지한테 가봐 이러면은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 눈이 정확합니다. 근데 한동훈은 보면 애들이 덥석덥석 안 끼고 무릎에 올리면은 깡충깡충 무릎을 깡충깡충 그런 말 하듯이 깡충깡충 뛰고 신나해요. 애들이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징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 총선이 진행해 나가면서 이재명이에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닥칠 거라 하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거를 관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에게는 아줌마들이 싫어해요.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한국의 아줌마들에게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예전에는 김일성 그 체제의 지도부들이 방위를 제일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방위가 없어지고 난 뒤로는 한국의 아줌마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북자들 이야기로 보면은 예전에는 방위를 엄청 무서워했대요. 폭탄 같은 도시락인 줄 모르고 그게 폭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방위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도시락 사정인데 그 도시락이 그 도시락 폭탄이라든가 무슨 아주 핵을 조종하는 어떤 그 게임기 전자파로서 조종하는 무슨 어떤 기계로 보고 방위를 엄청나게 무서워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위가 없어지니까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한국 아줌마들을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들이 이재명이를 엄청 싫어해요.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언론으로 분석해 보면은 아줌마들이 엄청 모여듭니다. 여러분 등산회라든가 뭐 어떤 그 친목회를 만들 때 제1번이 뭔 줄 아시죠? 아줌마들이 오면은 그 모임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동훈이에게 아줌마들이 많이 몰린다. 그리고 이재명이에게는 아줌마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재명이는 이 태도가 건들건들하고 그 아주 불량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보면은 마음을 맡겨도 될 정도로 진실되고 또 얼굴이 남편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같기도 하고 또 아들 같기도 한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데도 아들 같은 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심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딸만을 가진 아주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딸은 있는데 좀 살갑고 이렇게 좋은 거는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든든한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처럼 그 든든한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잘 키운 아들 같은 모성을 자극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성이라는 거는 꼭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성이라는 거는 꼭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훌륭하게 키운 아들로서 뿌듯함이 있는 것을 그것도 모성에 속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그 모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아들이다 하는 든든함.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로는 적군에서 기순해오는 용사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은 되는 쪽으로 사람이 모이거든요. 지금 기순하는 용사가 많습니다. 대전 유성을의 그분하고 또 영등포 올해 김영주 의원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순용사가 많다 하는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혹은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현실적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 패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순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징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부에서의 분열이 문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파열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해결책이 있어요. 야, 남 듣는다, 시끄럽다, 어른들이 혹은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이 남 사실없다, 그만해라.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단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깨지는 소리, 싸우는 악다구리가 문 밖으로 들려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파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지적해 봤습니다. 아이들에 비친 그 대표된 후보를 대표하는 대표들을 보면은 자유우파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아줌마들이 좋아한다. 세 번째, 기순용사가 많아진다. 네 번째, 내부의 싸움이, 내부의 파열음이 바깥으로 들린다. 바깥으로만 안 들리면은 안에서는 통합하다든가 다시 재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 징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아주 예전에 청문회 나온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나쁘다고. 안기부라 합니까? 국가정보원 출신의 어떠한 전직 그분이 이 신분을 속여가지고 어떤 그걸 청문회 나왔는데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쉽게 말하면 순천에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라는 사람의 배우자실에 부실장이라는 사람을 순천에다 공천을 했는데 그게 사천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이가 반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기 마누라하고 배우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당직자로 30년 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수행 비서를 했다는 게 어제 그 말 한 오후에 벌써 그 전략공천을 받았던 금모라는 그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그 일정표를 자기가 수뢰를 해놓은 그게 드러났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직 국정원 출신 말함처럼 이제는 이재명에게 속는 사람은 그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속는 거는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거는 속는 사람이 잘못됐다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는 한 번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총선에서도 또 속을 겁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려고 합니까? 설사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하는 의심을 하고 그 설마 하지만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욕을 그런 사전에도 없는 욕을 하고 너가 엄마 뭐를 칼로 째뿐다라 하지 않나. 그런 말은 나도 오래 살았고 거칠게 살았지만은 그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늙은 여배우하고의 성비위, 불륜 그런 일이나 저지르고 댕기고. 세 번째, 음주운전. 그래놓고 공천하는데 기준이 음주운전한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단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던 1996년 이전의 음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주운전, 검사 사칭, 사기. 사칭이란 일종의 사기예요.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인 척한 사칭. 그 외에 부정부패, 법인카드. 일반인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그런데 얼마나 두꺼운가. 그거를 가지고 뻔뻔스럽게 대통령 후보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에게 점수를 매긴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감옥을 안 가려고 호위무사로서 사천을 하고 있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실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징조상으로 볼 때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들은 초안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초나라의 군사들을 포위를 했어요. 한나라에서. 그때 한나라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갇혀있는 초나라의 고향의 봄을 부른 거예요. 그래 지금 참 궁지에 몰린 초나라의 병사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고향의 봄의 노래가 나오니까 초나라에 그게 사면에
동서남북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면에 초나라. 한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군사의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동안의 노고가 너무나 허무하고 슬퍼서 다 창을 놔두고 다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하의 역발상 기계세 항우도 결국에는 오강이라 하는 강에 빠져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런 징조로 볼 때 우리 자유우파는 자유우파의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의 노래, 김대중이가 했던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인 민주당의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반성하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이라 할까,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더욱 싸우면은 저쪽에서 더 투쟁심이 생기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민혁명, 선거혁명, 그리고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기점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우파 세력의 승리가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향해서 서로 모두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